안녕하세요. 오늘은 261번째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유식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인데, 식자우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뭐 식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우환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것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많은 지식을 섭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난 체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책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이제 예전에 있던 뭐 사자성어라든지 고서에 나오는 그러한 그 책들을 그 글들을 쭉 모아놓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제 부분 읽어도 되는 책들이에요. 이제 목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소 제목들이 있어가지고 부분 중간 읽어도 되고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지 않아도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중국 분하고 우리 한국 분하고 이렇게 편저했다고 볼 수가 있죠. 왕경국 박사인데요. 중국 서안의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왕경국 박사는 북경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전공한 역사학자이자 학사이자 특히 춘추 전국시대 사상과 역사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왕 박사는 예성현들의 지혜의 삶의 철학이 담긴 고사성어를 그 시대의 실제 사례들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연구하고 정리해 놓은 책이다. 우리나라의 장윤철 교수인데요. 울산에서 태어난 장윤철은 부산 애국어대학교에서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북경대학원에서 중국문학을 전공한 중국문학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무식을 벗고 유식을 입는다라는 촌철살인의 재치와 공개 일학의 기상이 담긴 지식의 보고가 바로 이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지식을 보고로 천년 후에도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될 사기를 비롯 도노, 맹자, 서경, 시경, 삼국지연의 손자병법, 전국책, 정관정요 등 중국의 수많은 고전과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한국사 등에서 뽑아낸 제왕과 제상, 영웅과 현자들의 성어를 통해서 그 시대에 실제 있었던 재미있는 사례들을 이야기로 묶어놓은 지혜의 보물섬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을 평생 곁에 두고 읽으면서 우리의 뼈와 살의 일부로 만들어 세상을 보는 안목을 높이고 인생 백년을 살아가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조언자들 중에서 단연 궁계 일학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목차를 보게 되면요, 소제목들이 쭉 이렇게 구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있는데 그 소제목을 보면서 그 소제목에 따라서 이렇게 찾아서 읽어 보아도 좋을 책입니다. 제 1장에서는 성공과 처세인데요. 기술이 도의의 경지에 이르다. 걸출한 인물은 어디서나 돋보인다. 자기 살 길은 자신이 안다. 때를 기다리며 세월을 낳는다. 권세와 영화를 아침의 이슬과 같다. 철저한 준비만 하를 막는다. 분명한 사리 판단으로 자신을 잘 지킨다. 너도 좋고 나도 좋으면 시비가 없다. 능력이 부족하면 노력으로 채운다. 참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다. 입신의 용문이 오른다.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말라. 대롱 속으로 표범을 엿본다. 사물의 전개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 너무 고지식하면 융통성이 없다. 아무리 높은 곳도 낮은 곳에부터 출발한다. 출세의 지름길은 중난산에 있다. 소의 길을 잡고 제 우두머리가 된다. 비다손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용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동자도 그려넣는다. 100번 쏘아 100번 맞힌다. 맹자의 마음을 열게 하는 설득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제2장에서는 결단의 용기와 인내, 눈물을 머금고 마속을 벤다. 짜던 배를 칼로 자른다. 실패한 일에 대한 단념은 빠를수록 좋다. 참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다. 잘못의 근원을 미리 없애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를 갈고 마음을 썩힌다. 마음이 거리를 만든다. 고사리를 꺾어 줄인 배를 채운다. 혼돈을 깨뜨려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잘못을 뉘우치고 새 출발을 한다. 일을 추진하면 바람이 분다. 해골을 돌려 바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침이 저절로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한번 마음 먹은 것은 너무나 돌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나무나 돌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으나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없다. 큰 일을 위해서는 자식까지 희생시킨다. 마지막 선택으로 끝을 본다. 장자의 세상을 넓게 보라. 3장에서는요 정치와 병법인데요, 장수가 자기 부하의 종기를 빨아서 병을 치료한다. 여론의 눈치를 너무 살피면 기회를 놓친다. 계획을 잘못하면 안위함만 못하다. 적을 이용하여 적을 이긴다. 자신의 몸을 담보로 전략을 세운다. 배를 두드리고 발을 구르며 흥겨워한다. 적을 속이고 아군을 구하다. 명마도 맥락을 만나야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최고의 정치다. 하는 일 없는 공무원이 부정부패만 일삼는다. 인간의 마음은 인위적으로 다스릴 수가 없다. 인간 체계를 크고 넓게 구한다. 먹자니 먹을 것이 없고 버리자니 아깝다. 하늘과 땅을 걸고 도박을 한다. 진창에서 더럽게 싸우는 개와 같다. 제도가 간소해야 일이 쉽다.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쉬어진다. 월나라 사람 진나라 사람을 더 잘한다. 바른 정치를 실행한다. 완벽한 전략은 실로 꿰매듯 빈 곳을 보완하는 것이다. 따로따로 행동하는 조직은 반드시 무너진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 공평하지 못한 농공행상은 분란만 초래한다. 한비자와 인간의 불신 통치학. 제4장에서는요 경세지략과 법칙. 복숭아 2개로 무사 3명을 죽인다. 무용의 용을 알아서 지혜를 한다. 법은 간소할수록 모든 사람이 지킨다. 하나 죽어서 5가지 이롭다. 주머니 속에 송곳 보인다. 성견 제목을 갖춘 지도자만 개혁에 성공한다. 냉혹한 경쟁 세계에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곡식 창고에 가득 차 있어도 먹지 못한다. 인생 설계는 길게 보고 해야 한다.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걸려 죽는다. 인재를 얻기 위해서 성의를 다스리라. 자기 집 문 앞을 지나가도 들어가지 않는다. 색도 크게 보면 공에 불과하니 집착하지 마라.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고 먹이를 노린다. 멍석을 깔듯이 완전히 석권한다. 천리를 내다보는 눈을 가지라. 우레소리에 맞추어 천지 만물이 함께 울린다. 대나무를 쪼갤 때 맹렬한 기세로 그칠 것이 없다. 열변을 토하며 동물까지 꼼짝 못하게 한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도요새가 조개가 싸우다 어부에 붙잡힌다. 18 사략의 난세의 지략과 장량. 5장에서는 배움과 학문. 돌이라도 감동을 받으면 머리를 끄덕인다. 우물 안에 개구리는 세상을 모른다. 다른 사람의 언행에서 지식을 배운다. 진실로 가르침을 원한다면 스승을 감동시켜라. 진정한 학문은 가까이에 있다. 늙은 말이 길을 안다. 책을 통해서 몰입의 경지를 터득하게 된다. 배움에 상하나 귀천이 없다. 대들보 위에 군자가 엿보인다. 아는 것이 쉽고 행동하기는 어렵다. 자질을 갖춰야 길이 열린다. 지능을 깨우쳐 열어준다. 목탁이 되어 진리를 전파한다. 한 단의 걸음이라도 제대로 배워라. 자식들을 엄하게 교육시켜 도리를 깨닫게 한다. 갈대 위에 지은 집을 후회한다. 뛰어난 재능이 두각을 나타낸다. 문인이 죽으면 하늘에 있는 누각으로 간다. 반딧불과 눈빛으로 책을 읽는다. 삼국지에 등용하면 의심하지 말라. 6장에서는 말의 힘과 배신. 세 사람이 짜면 호랑이도 나타나게 한다. 한마디 말로 청중을 제압하고 생사를 가른다. 천하를 좌우하는 내 혀를 보아라. 근거 없는 말이 위력을 발휘한다. 교묘한 말과 얼굴만 예쁘게 갖춘다. 말은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장의가 궤변으로 목숨을 구한다. 나쁜 소문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빨리 퍼진다. 강을 건넌 다음에 다리를 제거한다.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지 말라. 힘들어도 말하고 우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 통발을 뛰어넘는다. 복마전의 정의를 깃발을 꽂아라. 여우가 죽으니 토끼가 슬퍼한다. 귀에 대고 조용히 말하라. 말하는 것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다. 흉폭한 사람의 마음은 교화하기 어렵다. 사리의 강과 유혹의 조직관리. 제7장에서는요 위기 대처의 재치와 무상, 개꼬리를 담비와 꼬리에 대신한다.
상황이 불리할 때 도망가는 시대이다.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면 역심이 생긴다. 지혜로운 토끼는 굴을 3개나 가지고 위기에 대처한다. 계란에도 뼈가 있다. 장님이 단번 문고리를 잡는다. 수염을 자르고 도포를 버린다. 매실로 자그가의 목마를 풀다. 그림 속에 떡이 불과하다. 머리를 태우고 이마를 대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융통성이 없다. 죄 없는 충신을 두해서 죽인다. 까마귀의 머리가 휘어지고 말에 뿔이 난다. 도둑도 때로는 사람을 구한다. 내가 죽어도 세상은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오리의 안개가 악기를 막는다. 도둑질한 놈이 도리어 매를 들고 주인에게 달려든다. 알을 쌓아 놓은 것처럼 위태롭다. 논어의 군자 조건. 8장 수신과 어리석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내가 안다. 너무 엄격한 규칙을 정하면 자신이 망하게 된다. 비단 옷을 입고 방길을 간다. 시작은 원대하나 그 끝은 미미하다. 한 번 겁먹은 일은 2번 다시 하지 않는다. 성공하려면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알아야 한다. 한 번 떠난 아내는 받아줄 수 없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한다. 조금 모자라는 것이 넘치는 것보다 낫다. 이름만 있을 뿐 실체가 없다. 살이 찐 것은 한탄한다. 장님 꽃길을 만진다. 자기의 배를 갈라 보석을 숨기다. 고물을 지나치게 좋아하면 재산을 다 날린다. 그렇죠. 어떤 그 고소 같은 고화 같은 거라면 재산이 다 날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술잔 속에 비친 뱀의 그림자를 두려워한다. 황하의 물이 맑아지기를 무작정 기다린다. 사물의 중요성 부분은 잡을 수 없다. 작은 것에 눈이 어두워 날아일른다. 소에게 검은 고소리를 들려준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발 달린 뱀을 그린다. 천국책의 위기를 넘기는 임기운변의 술책에 대해서. 제9장 탐욕의 만행과 아첨. 배운 학문으로 권력자의 개가 된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달콤한 말에 빠지지 말라. 아첨의 극치로 수염의 먼지까지 털어준다. 역적이 성하면 나라가 망한다. 간신히 무리를 지으면 임금도 얻지 못한다. 시루에 영합한 사이비를 경계해라. 죄명을 날조하여 처형한다. 문학과 정원에 사람이 많아 마치 시장과 같다. 큰 뜻을 위해서는 물욕에 집착하지 말아라. 늑대가 양을 기르는 격이다. 작은 것을 탐내다 큰 것을 잃는다. 조그만 이익을 탐하다 전부를 잃는다. 면피를 벗겨 수치를 맛보게 한다. 자신의 죄를 남에게 덮어씌운다. 공명을 얻고자 아내를 죽인다.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참상이다. 권력자의 문 앞에 시장을 이룬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아첨의 극치를 보여준다. 곁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제멋대로 행동한다. 책을 불사르고 선비를 산채로 구멍에 파묻어 죽인다. 책은 담에 역경을 깨는 마음가짐. 제10장에서는요. 인덕과 보은, 위기에서 구해진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갚는다. 고난을 함께하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 조직을 이끄는 자는 도가 있어야 된다. 길에 떨어진 것도 줍지 않는다. 유모도 사람을 깨우는 도가 있다. 형과 아우의 우애를 가릴 수 없다. 선한 마음이 없다면 사랑이 아니다. 계포가 한번 쓱 나간다. 풀을 엮어 은혜를 갚는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기뻐한다. 늙을수록 더욱 왕성함을 과시한다. 천사의 옷은 꿰맨 흔적이 없다. 서로 고통을 헤아리고 동정하는 마음을 갖는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 넓은 바다를 보고 감탄한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태어난다. 우공이 산을 옮긴다. 손자와의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11장에서는 우정과 충연인데요. 너무 번거로워서 정신을 못 차린다. 간과 쓸개를 서로 보여줄 만큼 친하다. 친구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잠깐 만난 사이인데 얼굴을 기억한다. 물과 물고기처럼 끊을 수 없는 사이다. 사람은 마음으로 움직인다. 복숭아밭에서 결의를 맺는다. 화목한 형제는 박태기 나무 꽃과 같다. 왼쪽 어깨를 드러내어 충성을 표시한다. 끼리끼리 서로 왕래하며 사귄다. 유유상종하면서 무조건 자기 편만 든다. 살아서는 왕의 형이요 죽어서는 부처의 형이다. 간소한 식사는 청빈의 덕목이다. 구름을 바라보며 부모를 그리워한다.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사물과 자신의 구별도 낳는다. 노자의 재능을 자랑하지 말라.
또 12장에서는요 사랑과 풍속인데요. 운유지정의 꿈은 아름답다. 동쪽 집에서 먹고 서쪽 집에서 잔다.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는 미인은 너무나 아름답다. 사모하는 마음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 풍속에 물러나면 도탄에 빠진다. 송곳을 세울 만큼 땅도 아내가 예쁘면 처가 말뚝 보고도 절을 한다. 기머거리인 척하고 벙어리인 척한다.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인은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 정수하고 얌전한 여자는 군자의 배필이다. 자원이 미망이를 유혹한다. 상사수 위에서 한 쌍의 원앙이 슬피운다. 낮에는 하인의 하인, 밤에는 임금이 된다. 아름다운 미인은 꽃과 같다.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이루게 한다. 깨진 거울이 다시 동굴이 된다. 능력이 없는 욕심은 허황된 꿈과 같다. 인간이 그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난다. 정관종요의 초심의 긴장을 유지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식의 이 즐거움, 이 책 한 곳을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런 한 부분에 글을 읽게 되면 지혜 샘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잠언 전도서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인생의 어떤 참 교훈인데요. 세상에 처세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세상에서 세인들 간에 매우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집에 두고 짬짬이 이렇게 읽으면 퍽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